그 사람들이 맺어왔던 관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중년기 그 시기가 관계가 가장 넓어지고 그 관계의 질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루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협동식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아루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금 심리상담, 그리고 교육, 그리고 영상 제작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일을 같이 진행하는 이유는 아루다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 구성의 특징,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의 목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저희 아루다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대학에 진학할 때 철학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학문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대학에 진학할 때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혹은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겠지만, 제가 20살 당시에는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결국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철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 가치,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사진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예술심리치료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했는데, 그 선택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선택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지금은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공간을 마련한 일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엇인가 조금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하려면 그런 느낌과 생각을 담아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을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려면 아주 고비용의 월세를 매달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 집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달 어떤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을 팔아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완성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집을 판다는 것, 그리고 집에 대한 굉장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집에서 저의 그런 선택은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선택 배경에 내 삶의 목적, 가치, 그리고 나한테 맞는 삶의 방법들이 중요한 이유를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한 가지의 연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과 워싱턴 대학의 헤일리와 파울라라고 하는 두 여자 교수가 가능한 자기라고 하는 연구를 1986년에 발표합니다. 이들은 어떤 복잡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가능한 자기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능한 자기에는 세 가지 자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되고 싶은 자기,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긍정적인 자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될 것 같은 자기. 될 것 같은 자기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인생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내 삶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되기 싫은 자기는 가장 부정적인 자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몹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만 혹시 또 내가 그렇게 되어버릴까봐 두려운 자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주목한 것은 되고 싶은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중요하지만 되기 싫은 자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연구한 가능한 자기라는 개념에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 목표, 두려움, 위험 같은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되고 싶은 구체적인 삶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기 싫은 부정적인 자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능한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과 되기 싫은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이 서로 융합될 때 더 창조적인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경상남도 창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하루 종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는 제 친구들이 없어서 친구를 만나려면 철길을 건너서 다른 마을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친구의 집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집은 그런 마을로부터도 한참 떨어져 있어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는데 그 언덕길 가운데에 아주 커다란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는 아주 무섭고 괴팍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호물품으로 받은 옷을 다시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머릿니라고 합니다. 일을 옮겨왔다고 어머니께 몹시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학교에서의 그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무슨 일인지 자기들끼리만 짝을 하고 있었고 쉬는 시간에도 고개를 숙이고 앉아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본 가장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보다도 이 아이들이 더 가련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1년에 딱 하루 어깨가 쭉 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학교의 운동회입니다. 몸이 가볍고 재빠른 행동을 하는 이 아이들은 달리기에서 늘 1, 2등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승을 하고 환하게 웃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언젠가 내가 자라서 힘이 세지면 고아원을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시골 마을이라 정전이 자주 있었는데요. 전기 사고가 일어나면 온 동네가 깜깜해집니다. 언덕 위에 있는 저희 집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어둠 속에 있는 마을이 저에게는 굉장히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정전이 되면 작은 촛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어둠이 오면 모두 서로에게 다가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역시 그날도 정전이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니까 작은 방에서 호롱불을 중심으로 어떤 청년들과 아버지가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산업계 야간 학교의 보조 선생님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오는 아이들의 부족한 공부를 채워주기 위해서 집으로 학생들을 초대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에서 희망, 사랑, 만족, 그리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75년 동안 최장기 인간의 성장 발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살을 한 것에 충격을 받고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1938년부터 2000년까지 724명의 청년 집단의 삶을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 집단은 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를 다니는 유망한 청년들이었고, 한 그룹은 보스턴 지역의 가난한 출신의 청년들, 고등학교 중퇴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2년마다 이들의 건강 기록을 수집하고, 그리고 심리검사, 그리고 정신과적 진료를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자료를 수집합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그때까지 생존해 있는 90대 이상의 60여 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연구는 결국 인간의 건강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식이나 학벌, 그리고 자라난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맺어왔던 관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중년기라고 하면 40, 50대인데 그 시기가 관계가 가장 넓어지고 그 관계의 질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맺었던 관계에서부터 온 만족감, 행복감이 이 사람들의 노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내 것을 더 잘 챙기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한 사람보다 오히려 친구를 만나고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노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노인의 질병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조차도 자신의 젊은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을 반추하며 아픔을 덜 느꼈다고 합니다. 아루다는 2016년도에 20대부터 60대까지의 예술심리 상담사들이 모여 일반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술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보통은 예술 전공자들이 예술을 치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배우는 상담 이론입니다. 예술심리 상담에서 예술은 완성이 목표가 아니라 그 예술 창작 과정에서 심리적인 표현이고, 그 심리적인 표현 속에 나타난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거친 모래를 만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메마른 정서를 반영하겠지만, 거기에 물을 붓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종이를 가위로 마구 자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폭력성을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로 그 사람이 그 조각을 가지고 다시 이어붙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루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예술심리 상담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문화예술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루다의 심리상담은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을 만나는 일을 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아루다의 문화예술 교육은 자질 있고 소양 있는 시민예술가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완성보다는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루다의 영상 제작은 바로 그런 미완성의 이야기들을 담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사회적 소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고 싶은 자기의 꿈을 우리 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건강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루다와 함께 제 미래에 가능한 자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